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북일입니다. 대만 해협과 이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인근에 미군의 항공모함이 제로인 상황이 결국 연출됐습니다. 그동안 이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하던 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미군과 동맹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동 지역으로 이동 배치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일 남중국해를 벗어나 가지고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인도양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동북아시아에는 항공모함이 전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미 해군은 21일 일본 요코스카가 모항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20여 년간 이어졌던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이례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을 떠났다 그러면서 로널드 레이건 함은 현재 중동 지역에 배치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함하고 교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레이건 항모가 지난 2015년 아시아 지역으로 배치된 이후에 이 해역을 떠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남중국해를 누볐던 니어도 루스벨트 함은 최근에 알래스카 해역에서 있었던 노던 엣지 훈련을 마치고 모항인 샌디에고로 귀향을 한 상태여서 당장 미 해군의 배치 상황에서도 제거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니까 당장 미국 내에서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원의 군사위원회 서열 1인 인호프 의원은 레이건 항모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동으로 재배치한 것은 미군의 항공모함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해군의 예산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북아시아 지역에 항공모함이 전혀 없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미 해군은 이로 인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동안 모항인 일본 사세보항 인근하고 또 동중국해 해역에서만 작전을 펼치던 이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 지난 5월 20일 일본의 시코쿠 남쪽 해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펼친 다음에 6월 10일 남중국해로 진입했다. 이렇게 미 해군이 지난 16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태평양 함대는 22일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 필리핀 해역에서 작전을 펼쳤다 그러면서 사진 넉 장과 함께 훈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작전에는 F-35B 스텔스 전투기하고 MV-22B 오스프리 등이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연안 전투함인 툴사, USS 툴사인데요. LCS 16번입니다. 이 툴사하고 찰스턴, LCS 18번인데요. 이 찰스턴을 이 남중국해에 배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CS 16 툴사함은 2017년 2월에 진수가 됐고요. LCS 18 찰스턴 함은 2017년 가을에 진수를 한 최신의 연안 전투함들입니다. 이들의 인도태평양 지역 배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연안 전투함의 남중국해 배치가 주목받는 것은 인디펜던스급인 이 함정들이 3동선으로 이렇게 동일 배수량의 함정 대비 넓은 갑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항해 승조원 40명 그리고 임무 승조원 36명 이렇게 총 76명이 탑승하는 이 연안 전투함들은 전장이 128.5m고요. 전폭은 31.6m입니다. 높이는 38.5m고요. 만재 배수량은 3,200톤 정도 됩니다. 항속거리는 7,964km로 나와 있습니다. 주포로는 MK110의 57mm를 보유하고 있고요. 부포로 MK44 30mm 부시마스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MK41 핀 59경 장기관포 그리고 RIM-116 연장 발사기 또 MSN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MSN은 스텔스 순항 미사일로 적의 방공망을 뚫고 가가지고 이 적 함대를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8발을 함교 전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찰스턴함은 지난 10일 남중국해의 필리핀 해역에서 작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중국 베이징 대학의 SCS 프로빙 이니셔티브에서 확인됐습니다.
찰스턴함이 싱가포르 인근에 있다는 것은 이 찰스턴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되면서 모항을 싱가포르의 창의 미 해군 기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툴사함은 이 오키나와를 모항으로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13일과 15일에는 필리핀 해역에서 훈련을 했다고 미 태평양 함대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외에도 3,100톤 규모의 똑같은 이 삼동선 형상을 가진 게브리엘 기퍼스 함도 추가로 배치돼 가지고 남중국해에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한 미래적 외양을 가진 이 배는 찰스턴 함이나 툴사함과 마찬가지로 이 대공 대함 모든 용도로 사용 가능한 57mm 함포, 그리고 스스로 표적을 찾아 조준하고 사격하는 수림 근접 방어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30mm 기관포, MSN 함대함 미사일 8발 등 이런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브리엘 기퍼스 함은 지난해 루스벨트 항모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괌에 3개월간 묶여 있을 때 이걸 대신해 가지고 남중국해에서 활약을 펼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이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 있고 또 연안 전투함들이 남중국해를 누빈다 할지라도 이 항공모함의 존재 여부가 중국 및 또 동맹국들한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현재 하와이에서 정비 중인 칼 빈슨 항모전단 CVN-70인데요. 이 칼 빈슨 함을 동북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USNI 뉴스는 지난 17개월간 5세대 항공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를 해왔던 칼 빈슨 함이 이젠 F-35C 라이트닝 2하고 CMV-22B 오스프리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첫 항공모함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F-35C가 발생시키는 열을 흡수할 수 있는 제트 블라스트 디플렉터가 개선되고 첨단 항공기의 고유 정비 및 전술 운용 기능을 지원하는 새로운 전산망인 자율 물류 정보 시스템이 추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칼 빈슨 함은 USS 듀이, 그리고 USS 하워드, USS 오케인, 또 마이클 머피, 그리고 USS 차피 등 이렇게 5척의 구축함과 함께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FA-18 슈퍼 호넷을 운영하는 미 해군의 타격 전투비행단 3개 중대, 또 이 18G 그라우머를 운영하는 전자공격대 1개 중대, 그리고 E-2D 호크아이를 운영하는 공중지휘 통제대 1개 중대, 해상 헬기 타격대 1개 중대 등도 동반 탑승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 빈슨 함은 지난 2017년 5월에 30만여 명이 참여해서 가지고 대규모로 진행됐던 한미 키 리졸브 훈련에도 함께한 바 있습니다. 칼 빈슨 함은 미 해군의 니미스급 원자력 항공모함의 3번째 함인데요. 1982년에 취역했다가 이번에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실시한 겁니다.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칼 빈슨 함은 특성상 13년간 핵 연료 교환을 하지 않아도 운항이 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 빈슨 함은 높이 74m로 한 24층 건물과 비슷한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만재 배수량은 한 10만 톤 됩니다. 비행 갑판의 폭은 78m고 탑승 인원은 무려 6,000명 정도 됩니다. 함 얘기는 탑재 방법에 따라서 80대에서 한 105대까지 정도를 실을 수 있고요. 이 함의 속도는 30노트 이상입니다. 보통 식량은 6,000여 명의 승조원이 한 70일간 보급 없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탑재를 하고 있고요. 11명의 군의관, 그리고 53개의 병상, 또 3곳에 교회가 있을 정도로 웬만한 이 마을 하나가 바다에 떠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 개의 항모 전투 비행단이 약 12대의 FA-18 전폭기로 구성이 되는데 칼 빈슨 함에는 4개의 전투 비행단이 탑재하게 됩니다. 특히 칼 빈슨 함이 분당 한 12대의 전폭기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1분에 1개 전투 비행단을 발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칼 빈슨 함은 그동안 FA-18CD와 FA-18EF를 주축 함재기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F-35C 라이트닝 2까지 탑재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 위력은 더 대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FA-18EF만 하더라도 3,300km의
최대 비행거리에다가 무장 탑재량만 해도 8톤에 이르기 때문에 대단한 수준이죠. 특히 이 칼 빈슨함의 업그레이드로 인해 가지고 탑재가 가능해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전투기 중에 하나인 F-35C 라이트닝 II는 진정한 이제 5세대 전투기로 최첨단 시스템으로 가득한 전투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이더와 전자전 또 통신 기능을 결합한 다기능 액티브 전자 스캔 어레이 하고 또 통합 레이더 또 어레이 이미징 적외선 센서가 핵심 시스템인데요. 이 다양한 센서의 데이터는 조종사의 첨단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전투하기가 굉장히 편해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효력이 있다는 거죠. 총 8,160kg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F-35C를 이 칼 빈슨함이 탑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 무장력과 전투력은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여기에 미 해군 항공단의 눈 역할을 하는 E-2C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도 칼 빈슨함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APS-145 레이더를 사용해 가지고 수평선 너머의 적기라든지 대함 미사일도 탐지할 수가 있어서 이 칼 빈슨함을 지키는 데는 물론이고 공격력 향상에도 엄청난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칼 빈슨함에는 미 해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체인 전자전기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EA-18G 그라울러가 바로 그겁니다. 이 전자전기는 적 레이더 기지를 방해전파로 공격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대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적의 전자 감시 자산을 클리어 시켜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아군기가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기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대잠 헬기인 SH-60B도 탑재되어 가지고 잠수함 작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마디로 칼 빈슨함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특히 보통 항모전단에 한두 척의 이지스 순양함, 또 서너 척의 이지스 구축함, 미사일 프리킷 한두 척, 그리고 공격용 이 원자력 잠수함 2척에서 7척 정도, 그리고 해병대의 상륙함, 그리고 한두 척의 보급함이 따라 붙는다는 점에서 이 칼 빈슨함의 위력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 해군이 모두 달라붙어도 대항하기 힘들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위력이 대단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로널드 레이건 함을 훨씬 뛰어넘는 항공모함이 동북아시아로 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이면 이 남중국해를 누비게 될 칼 빈슨함은 당분간 이 로널드 레이건 함을 대체하는 붙박이 항공모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칼 빈슨함이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처음으로 장기 배치된다는 점에서 일본 자위대 등과의 연합훈련은 물론이고 지난 5월 중순 영국의 포츠머스 항을 떠나가지고 7월 하순이면 남중국해 인근에 도착하게 될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과의 공동훈련도 하게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현재 이 퀸 엘리자베스 항모에는 영국 공군 제617 비행대하고 미 해병대 제211 전투공격 비행대의 F-35B 24대가 혼성 비행단을 구성해 가지고 승선해 있죠. 여기다 미 해군 구축함 설리반과 미 해양 경비대 병력도 승선해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항공모함 공백기를 최소화하면서 이 지역의 안정을 깨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